호돌이 썰툰. 어떤 아이가 있었어. 아이의 어머니는 늙은 호라비와 대운한 젊고 예쁜 계모였어. 항상 친절하고 밝은 웃음이 아름다워서 아이는 어머니를 잘 따랐어. 어느 날 계모는 아이와 놀이터에 나왔어. 아이는 흙장난을 하는데 정신이 팔렸어. 계모는 말했어. 그렇게 흑장난이 좋니? 아이가 말했어. 네, 재밌어요. 엄마가 말했어. 그래, 실컷 타령. 그러다가 어느새 해가 져버렸어.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 엄마가 말했어. 이제 돌아가자. 아이가 말했어. 네, 그런데 조금만 더 계속 흑장난 하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어.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안 돼. 빨리 끝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잖아. 이제 곧 어두워져. 아이가 말했어. 에이,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흑장난 했잖아. 엄마가 말했어. 저런. 그럼 엄마도 늦게까지 흑장난을 해야겠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뺑소니를 당해 입원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하루 만에 퇴원 후 통원 치료 받기로 했어.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한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말했어. 병원에 병문안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말했어. 아니야, 괜찮아. 하루밖에 입원 안 했는걸? 친구가 말했어. 안타깝네. 범인 얼굴은 봤어? 내가 말했어. 아니, 갑자기 당해서 못 봤어. 친구가 말했어. 그래? 그렇군. 내가 말했어.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 친구가 말했어. 그래, 난 이제 돌아갈게. 다음엔 진짜로 병문안으로 올게. 내가 말했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첫 번째 이야기. 아이는 늦게까지 흑장난을 하고 있다. 엄마가 그에 대해 뭐라 하자 아빠가 없어진 날 밤 엄마가 늦게까지 흑장난을 했다고 반문했다. 엄마가 했던 건 흑장난이 아닌 아빠를 묻는 것이다. 아이는 그걸 목격했지만 아직 어려 흑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엄마는 아이가 목격했다는 걸 알고 아이도 묻으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가 다음에 진짜로 병문안을 온다고 했다. 다음에 병문안을 가게 될지 어떻게 알았을까? 친구는 나가 하루밖에 입원 안 했다는 거에 안타까워하고 범인 얼굴을 못 봤다는 거에 안도하고 있다. 친구가 나를 친 뺑소니범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뺑소니를 칠 계획을 하고 있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금요일 밤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오늘도 거래처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란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하지만 가족들은 미국에 있다. 나는 기러기 아빠다. 심란한 마음으로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다. 걸으면서 문득 옆을 보니 어떤 노인을 마주쳤다. 어떤 노인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는 판넬이 있었다. 아무래도 점쟁이 같다. 남자는 호기심에 점을 보기로 했다.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저 말고 형 운세를 봐주실래요? 점쟁이는 형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봤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의 나이를 대답했다. 사실 남자에겐 형이 없다. 심란한 마음에 점쟁이에게 대신 화풀이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호돌씨? 점쟁이는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좋지 않았다. 책상에 쌓아둔 책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한 점쟁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실례지만 호돌씨 건강하시죠?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건강하죠.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그러자 점쟁이는 형에게 몸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점쟁이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껴 물어보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의 형은 운세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TV에서 오락프로를 하는 것을 보았다.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처럼 분장한 사람이 구석에 쭈그려 있었다. 나는 벌칙 때문에 분장을 했나보다 생각하고 샤워를 하려고 TV를 껐다. 샤워를 하면서 빨리 금방 보던 오락프로 마저 봐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다 씻고 나왔는데 TV를 보니 그 여자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뭐야, 아직도 저기에 쭈그려 앉아있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내 이름으로 된 5살 연상의 가짜 형을 만들어내 그 형을 가지고 점을 봤다. 하지만 점쟁이는 그 형의 5년 전 오늘 그 형이 죽는다고 한다. 점괘가 맞다면 내 이름으로 된 사람, 즉 나는 오늘 죽을 운명이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샤워를 하러 가기 전 TV를 껐다고 한다. 하지만 샤워를 하고 와서 화면을 보니 여전히 귀신 같은 여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여자는 진짜 귀신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신혼부부가 살던 집에서 부인이 강도를 당해 살해당했어.
경찰들은 부인의 시체와 정황들을 살펴보고는 이 사건이 강도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단정지었어. 외부로 침입한 흔적과 그 외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범인은 아마도 강도와 살인 모두 초범일 것으로 생각되었고, 경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에 경찰은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로 "경찰입니다. 집으로 잠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는 말을 하고는 집 앞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지.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을 마주친 남자는 많이 놀랐는지 허겁지겁 차에서 내려 경찰들에게 다가왔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열하기 시작했어. 아내를 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리며 묻는 남편의 모습에 경찰들은 유감이라는 듯 사내의 등을 토닥였어. 그리곤 그대로 그 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 했어.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려. 뛰어오르다가도 갑자기 멈춰버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에 왔어.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기만 하면 돼. 땡.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남자가 서 있었어. 본능적으로 느꼈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 뒤로 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 첫 번째 이야기. 경찰이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와달라고 했을 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다. 두 번째 이야기.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다가 멈추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주인공 자신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자신이 듣던 소리는 뛰어오르다가 멈추는 소리이다. 주인공은 아마 엘리베이터 귀신에게 잡힐 것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밖에서 돌아온 호순이 한여름 떼약볕의 시골길을 한참 걸었더니 무척 목이 말라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마시려고 보니 부엌 한쪽 구석의 공간에 엄마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옆방에서 아빠가 걸어 나왔다. 호순이, 침착하고 잘 듣거라. 엄마가 바람을 피웠단다. 너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가려고 했어. 그래서 싸우다가 이 애비가 그만 엄마를 죽여버리고 말았단다. 라며 아빠가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도를 넘은 충격적인 상황에 호순이는 침착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냈다가는 친척도 없는 호순이 자신은 고아원에 맡겨질 것이 분명했다. 호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아버지를 경찰에 보내지 않기로.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으려 하는 순간 방 구석에 작은 메모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호순아, 도망치거라. 아버지가 미쳤어. A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다. A의 부모님들은 계속 A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다. 시골 마을에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늦기는 했지만 저녁 무렵에는 각지에 검문이 맞춰졌다. 그러나 전혀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마침내 1년이 지났다. 소녀가 행방불명된 지 1년째. 경찰은 이제 A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전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하겠습니다만 일단 위에는 여기서 사건 종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구하고는 집을 나섰다. 소녀의 부모는 거기서 도저히 단념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행방불명자나 지명수배자를 투시로 찾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무당을 찾아 소녀의 행방을 의뢰했다. 무당은 처음 소녀가 행방불명이 된 공원에 가고 자택에 가고 그 소녀가 입었던 옷, 구두 등을 손댄 후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한숨을 내쉰 후 말했다. A는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소녀의 부모들은 흥분에 휩싸였다. 그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그럼 A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능력자는 조금 슬픈 얼굴을 하더니 A는 유복한 생활을 하는 듯. A의 눈에 고급 가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굶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뱃속에는 고급 요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 진정하고는 그럼 A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주세요 라고 마지막에는 다시 발광하듯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러자 영능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온 세상에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들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10초쯤 굳어있다가 그 후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울었다. 첫 번째 이야기. 호순이의 아빠가 엄마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싸우다 죽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엄마가 저런 메모를 남길 수 있을 리가 없다. 메모대로 아빠는 미쳤다. 두 번째 이야기. A는 살아있다. 눈에는 고급 가구가 보이고 배에는 고급 요리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무당은 A가 온 세상에 있다고 말했다. A는 납치당한 후 장기 매매를 당하였다. A의 살아있는 장기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리 마을은 심각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나라 여기저기가 전쟁으로 혼란스러워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정대로라면 구호물자가 오기로 한 날이었지만 그날은 비행기에서 구호물자가 투하되지 않았다. 아니 비행기조차 지나가지 않았다. 이번엔 오지 않는 건가? 남는 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일주일 후 예정에 없던 구호물자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구호물자는 조금 늦었을 뿐이었나 보다. 다행이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소량의 분유가 들어있었다. 평소랑 다르게 희지 않고 탁한 회색이었다. 게다가 물에 잘 녹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거라도 어디인가 마을 사람들과 서로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다음 구호물자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견디기로 했다. 기다리던 다음 구호물자가 오는 날 이번에는 순조롭게 도착했다.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물자와 흰 분유들이 있었다. 또한 한 통의 편지도 있었다. 저희 측의 착오로 구호물자가 도착되지 않았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해분도 아울러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을 주민 땡땡씨는 잘 도착했나요? 어느 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이쁜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를 선물 받았고 그 반지가 너무 예뻐서 잠을 잘 때도 항시 착용하고 잠을 잤다. 신비한 푸른빛이 감도는 그 보석은 마치 스스로 빛나듯 보였고 보고 있노라면 몽롱한 기분까지 들었다. 너무 빼지 않고 오래도록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녀의 손가락에 약간의 부스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너무나 아꼈다. 어느덧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고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그녀는 팔기로 결심한다. 그 반지와 함께 들어있던 보증서를 읽기 시작한 그녀. 그 반지의 상품은 세슘 137. 이름도 너무 이뻤다. 아마 137은 이 반지가 한정품이라 번호가 매겨진 듯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을은 전쟁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구호물자를 받는다. 허나 저번엔 구호물자를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저번에 온 회색 분유는 뒤에서 말한 마을 주민 땡땡씨, 땡땡씨의 유골이다. 마을 주민들은 그걸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먹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슘 137은 핵 분열 방사선 물질 중 하나이다. 137은 한정품 번호가 아닌 원소기호, 약간의 부스럼, 가슴 아픔 등등 방사선 물질에 대한 증세는 계속해 보였었고 눈동자가 푸른색으로 변한 건 실명한 것이다.